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후 치러지는 첫 경기입니다. 저는 이제 A매치는 별 감흥이 없어. K리그 기다려죠. 빨리 K리그 했으면 좋겠어. 왜 팬들 의식해 왜? 아니요, 진심입니다. 이제 경기장에서 조금 알아본다고. 아니요, 네. 많이 알아봐. 많이 알아봐. 옷도 사고 요새 보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항상. 네. 경기장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예측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네, 저희 관계자들 항상 만나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 PR 교육 갔다 왔잖아요. 어제 했죠? 예, 네. 홍보 담당자들 이제, 다 모였어. 예,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왔는데, 네, 맞았어요? 아니 질문이 그거였어. 질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맞추시는 겁니까가 질문이었어. 예. 우리 팀 왜 이렇게 찍냐? 그들조차도 항상 못 맞춘다는 게 인식이 돼 있는 볼만찬입니다. 근데 진짜 열받는 거는 이겼다고 찍었는데 열받는 게 난 더 열받아 그게. 왜 이긴다고 했는데 왜 열받냐고. 맞추도록 이번에 좀 신중하게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나는 약간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어쨌든 이 첫 4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이 휴식기 동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12팀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뭐 미니 전지훈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빡세게 했죠. 네, 그래서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첫 주 펼쳐지는 5라운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만우절이죠. 4월 1일 오후 2시 그렇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전북 4라운드 대구전 패배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순위도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감독 거치와도 좀 맞물려 있어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전북 내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뭐 돌 정도로 네. 그래서 이번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선식 감독 변화를 예고했는데 A매치 때문에 강제 변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피해가 큽니다. 김진수가 척추 부상으로 2개월간 아웃될 예정이고요. 백승호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2주 정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왼쪽 풀백 자리는 정우재.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삼선은 최근에 이 중용되고 있는 맹성웅을 중심으로 뭐 김건웅, 류재문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공백은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호재라고 한다면 일단 부상자들이 복귀각을 재고 있어요. 네. 갈비뼈를 다쳤던 아만호준 그리고 아킬레스에 문제가 있던 박진섭은 100% 회복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동준도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만호와 박진섭은 선발 복귀가 유력하고요. 이동준은 리저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만호와 이동준이 가세하면서 공격 쪽은 한층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울산전 전반전과 같은. 네. 네. 전북은 지난 시즌에도 부진 후에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반등한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포항은 2연승 뒤 2경기 연속 무승부 거뒀는데요. 하지만 대전전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거둔 무승부였고 강원전은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만들어낸 무승부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포항은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뛰지 못한 하창래 그리고 장기 부상 중인 이승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승모는 많이 회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랜트가 지난 경기에서 20분 정도를 뛰면서 예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박찬용의 짝으로 나설 공산이 좀 커 보이고요. 이럴 경우 박승욱이 다시 측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지난 경기에서 내려선 강원을 상대로 김종우의 역할이 좀 다소 애매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적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전북은 내려서는 팀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본래의 장점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1무 1패로 전북이 앞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전주성에서 맞대결 결과는 2승 1무 3패로 포항이 앞서 있다는 것. 지난 시즌 홈에서 좋지 않았던 전북이 올 시즌 원정에서 2번 다졌지만 홈에서는 무패거든요. 이 묘한 상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중요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던 게 사실 빌드업이고 공격 전개였거든요. 돌아온 아마노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포항에서는 정재희. 지난 시즌 이 전북전 환상골 기억하실 거예요. 예. 네. 전북이 빠른 침체에 좀 고전했던 편이라 정재희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포항전 4골을 기록 중인 한교원과 교체로 3골을 넣고 있는 이호재의 특급 조커 대결도 눈길을 끕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포항이 전북이 좀 덤빌 것 같은데 포항이 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저는 전북 승하겠는데요. 부상자 복귀 효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1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형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A매치 데이 전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인천은 광주 원정에서 잊고 싶은 0대5 대패를 당했고 대구는 전북 징크스를 끊어내면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기세 측면에선 대구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기나긴 휴식기가 있었고 인천 홈이란 점에선 변수가 많은 그런 경기입니다. 최근 맞대결 돌아보면 인천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앞서 있고요. 특히 지난 4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씩을 넣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에 극적인 골로 재미를 봤는데 가장 최근엔 김도혁의 역전 결승골을 양팀 팬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대구 입장에선 인천을 상대로는 특히 마지막 5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은 다소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와 한 이정효 감독 인터뷰를 보면 초꿀잼 인터뷰였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인천의 약점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3백의 오른쪽 즉 오반석 선수 쪽입니다. 여기서 타팀 감독들이 여기를 간파하고 공략하고 있는데요. 조성환 감독 입장에선 이 약한 지점을 어떻게든지 메우려고 할 겁니다. 전에 듣기론 윙백과 미드필더 쪽을 조금 만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수비 가담이라던가 공간 커버에 좀 신경을 썼을 것 같고요. 센터백 김동민이 카드 징계를 털고 돌아온 만큼 선수 구성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대구는 뭐 전북전에서 뭐 베테랑 이근호 이용래 선발로 쓰고 세징야를 조커로 쓰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와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라인업에서 일단 바셀루스가 좀 키가 될 겁니다. 왼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키패스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거든요. 딱 그 자리네, 오반석 자리.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인천 입장에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할 선수라서 바셀루스에 대한 뭐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전략이 중요하더라도 최영원 감독이 특급 에이스 크랙 절대적인 존재자인 동상을 앞에 둔 세징야를 2경기 연속 교체로 쓸지는 미지수입니다. 쉽지 않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북과 달리 인천은 안정적인 3백을 쓰는 팀이라 뭐 에드가 세징야를 먼저 쓴다거나 하는 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켜볼 선수는 인천 김동민 하겠습니다. 파이팅과 데인마크 측면에선 인천에선 최고의 수비수가 바로 김동민인데요. 광주전 대패를 경기장 밖에서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으로 갈지 오른쪽 측면에 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대구는 김진혁 하겠습니다. 김진혁이 사실 시즌 초반에 살짝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전북전에서 선제골 그리고 무실점 수비를 하면서 우리가 알던 그 김진혁이 돌아왔다는 걸 알렸습니다. 김진혁은 2021년 이후 인천 상대로만 3골 넣었습니다. 세징야보다 많습니다. 네, 인천 입장에선 세징야보다 김진혁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기나긴 탐색전, 저득점 예상합니다. 저는 인천. 인천이 대구에 강했고 또 홈에서 강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광주 인천전 5대0 대승으로 확실히 흐름을 탔습니다. 네. 휴식기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신감까지 더했잖아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 또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가 K리그1에서 좀 통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흐름은 좋지만 내부 고민은 좀 있습니다. 일단 아사니의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사니가 생애 최초로 알바니아 국대에 차출됐고 지난 폴란드전에서는 데뷔전까지 치렀거든요. 네. 근데 귀국 일자가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커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1일날 경기가 펼쳐지는데 물리적으로는 좀 선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인천전에서 해트트릭하고 또 팀 득점에 6골 중에 좀 4골을 넣고 있거든요. 아사니의 공백은 좀 크게 느껴질 것 같고 여기에 엄지성의 몸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카타르 원정에서는 귀가 찢어지는 부상 때문에 또 하루 늦게 들어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출전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뛴다 해도 풀타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사니가 마무리, 엄지성이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두 선수가 광주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워낙 크거든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정현 감독 통화해 보면 또 뭐 우리가 언제 같이 먹겠냐, 뭐 답 찾아봐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FC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지난 울산전에서 중원이 붕괴되면서 오인표가 중앙 미드로 뛰어야 하는 좀 우픈 상황이 있었는데 아직 돌아온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황순민이 복귀했거든요. 중앙에서 아마 윤빛가람과 호흡을 맞출 공산이 크고요. 박주호, 정재영, 신세계 등은 아직 출전이 좀 어렵습니다. 중앙에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 손흥씨가 이 서울 이랜드와 계약이 만료됐던 김선민을 FA 등록 마감일에 긴급 수혈했거든요. 하지만 오랜 기간 훈련하지 못한 만큼 출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원FC는 중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시 미드필드 쪽에 연쇄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진은 이승우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에서 돌아오는데 몸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대표팀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다를 전망이라 지금부터 더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우가 해준다면 오른쪽에 이광혁, 왼쪽에 이승우 속도면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팀 2년 전 K리그1에서 맞대결을 했는데 당시 광주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는 6승 1패로 광주가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홈에서도 12번의 맞대결, 물론 뭐 홈이 지금 바뀌었긴 했지만 네. 8승 1무 3패로 앞섰고요. 그래서 이상상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차이도 있고요. 네. 일단 광주에서는 이정효 감독이 강조했던 골맛을 본 이희균을 주목하고 싶고요. 수협에서는 이승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님, 저는 광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모두 광주가 앞섭니다. 네, 이정현 감독님도 보고 계시지만 저희 라이브 때 김도윤 감독이 네, 실제로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제가 광주 찍으면 댓글로 너 죽인다. 저는 사랑합니다. 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게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1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대전 초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승 2무 8득점 4실점 3위. 돌풍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원의 3대1 승리까지 거뒀죠.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고민이라고 한다면 역시 안토니 되겠죠. 왜 이렇게 다 고민이 많아?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 아제르바이잔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30날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컨디션을 보고 출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개막전에서도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뛰었거든요. 선발로. 잘했죠, 그리고. 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 마사도 시즌 첫 경기 출전 각을 재고 있습니다. 목에 염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정상훈련 소화하고 있고요. 컨디션 괜찮다고 합니다. 마사가 복귀하면서 사실 뭐 유강현 선수가 아직 골맛도 보지 못하고 나머지 이 티아고와 레안드로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네. 마사 선수가 뛸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참고로 이 아나골절로 이탈한 캡틴 주세종은요 러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도 분위기가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제주전 승리로 3승 1패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이슈 뭐냐? 역시 골키퍼겠죠. 골키퍼. 울산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최철원이 제주전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또 실수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실수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실력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신뢰 문제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백종범의 기용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종범이 또 U22 대표팀에서 활약이 또 괜찮았거든요. 다만 K리그 1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최철원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22세 카드는 지난 20세 월드컵에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환상골. 강성진이 복귀를 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됐고요. 서울의 이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승규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서 잘했다고 하는데 안익수 감독이 이 리저브 쪽에 변화를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대전적 깜짝 카드로 좀 유력해 보입니다. 두 팀이 리그에서 만난 거 보니까 2015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FA컵에서는 2020년에 격돌을 했고요. 서울이 보니까 대전에 엄청 강했습니다. 6연승 포함해서 최근 25경기에서 17승 8무입니다. 대전의 마지막 서울전 승리가 2004년 10월이니까 몇 년 전이야? 19년 전 얘기예요. 19년 전.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 징크스가 셌는데 대전이 또 좀처럼 홈에서 지지 않잖아요. 과연 대전이 좀 달라진 대전이 서울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조이민. 그러니까 매 경기 서울이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혹시 모르게 안톤이 빠질 수 있다면 그때는 조이민이 진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서울은 또 거기를 뚫어야 되잖아요. 황의조 선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네. 대표팀까지 갔다 왔는데 뭐 대표팀에서는 아쉬운 경기로 보이긴 했지만 또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나서 리그 경기를 했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서울 걸고 싶은데 대전이 홈에서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빡 오네요.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네. 뭐 안톤 변수가 있고 후반 반전 카드가 많은 쪽이 서울로 보입니다. 자, 2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울산 경기입니다. 네, 제주 입장에선 산 넘어 산입니다. 무무패패, 무승의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끝판왕을 만납니다. 울산은 분위기도 좋습니다. 승승승승, 유일한 연승팀이고요. 전승팀이죠. 전승팀입니다. 네. 참고로 K리그 도입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K리그 1에서 개막 후 5연승은 없습니다. 울산이 최초가 될지 관심이 모여집니다. 경기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제주가 무척 까다로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가 믿는 구석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그때 구자철의 역전 결승골로 승리하면서 울산 홈에서 찬물을 끼얹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 맞네. 기억나네요. 네, 이로 인해서 4년간 이어진 울산전 무승 징크스를 끊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제주가 1승 1무 의외의 어떤 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길식 축구가 이번에도 홍명보식 축구에 통할지 그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주의 스쿼드 상태겠죠.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스쿼드가 100% 갖춰졌을 때도 울산을 상대하기가 힘든데 지금 부상자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용준, 정훈 다친 게 뼈 아프고요. 이창민, 임채민도 지금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두 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계속된 부상, 빈공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 고민 중일 텐데 지금 포백 카드가 지금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자원으로 어떻게 전력을 극대화할지 그것 중에 하나로 지금 포백을 고민하는 건데 일단 이창민, 임채민은 복귀각은 재고 있는데 경기 전날까지도 상태를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연재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의 공격 성향을 고려한다면 송주훈을 정훈 자리에 배치하는 3백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울산은 다른 팀들 다 고민이 있는데 우리 없냐고 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부상자는 없고 주민규도 이제 정상 훈련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A매치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많은 선수들 특히 김영건, 김태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두 경기에 풀타임 뛰었고 엄원상, 조현택은 카타르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컨디션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볼 선수는 제주 안현범, 울산 서령우 하겠습니다. 네, 안현범은 올 시즌 제주에서 사실상 원맨 캐리 중인데요. 안현범이 달릴 때야 제주의 공격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인천전 골대 불운을 이날 씻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안현범을 상대할 서령우는 대표팀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에 뛰진 못했지만 A매치 분위기를 느끼고 온 것만으로도 뭔가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모로 두 선수가 맞붙을 제주의 오른쪽 라인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로 돌아오는 주민규의 모습도 좀 기대를 걸만하네요. 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남길 감독이 이제 빅팀과 간 경기에서 가끔씩 의외의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울산. 당분간 울산 경기는 이게 정배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꼭 하나는 맞춘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무승 중인 두 팀입니다. 수원은 1무 3패 최하위고요. 강원은 2패 뒤에 2무 승점 2점으로 수원보다 한 칸 높은 11위에 위치했습니다. 당연히 두 팀의 목표는 첫 승이 되겠는데요. 양 팀의 문제점을 얼마나 빨리 해결했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수원의 문제점은 이선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김보경 왼쪽, 바산이 가운데로 세팅을 했지만 공존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 지난 라운드에선 김보경이 가운데로 옮기고 바산이가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네. 이제 이병헌 감독은 이 지점 어느 타이밍에 어느 선수를 아니면 동시에 투입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부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뮬리치, 이번 시즌 영입한 뮬리치가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AMBG 휴식기에 연습 경기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뮬리치가 제가 성남 담당 때도 봤지만 이제 과정 건너뛰고 혼자 힘으로 역습에서나 중거리 슛으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배고파하는 전반 득점, 다득점의 니즈를 채워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대표팀에 다녀온 이기재의 왼발과 뮬리치의 발리 아니면 이기재 크로스와 안병준의 헤더 루트가 먹혀들기를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일단 지난 포항전을 복귀하면서 잘된 부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국영, 서민우, 알리바이프의 쓰리미들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그쵸. 우위를 점했고 네. 갈레고를 선발로 투입하면서 역습을 전담하게 하는 그리고 김대현을 쪼꼬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포항전에서야말로 윤수볼다운 단단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빅버드에서도 실점은 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디노는 큰 부상은 아니라 출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키벌 선수는 수원 아코스티와 강원 갈레고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는 아코스티입니다. 지난 3경기에서 2골 좋은 득점력 자랑하고 있고요. 드리블 성공 횟수도 수원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원에선 갈레고가 이 아코스티 롤을 소화합니다. 강원에서 가장 많은 슛을 기록 중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 왼발로 슛을 시도합니다. 갈레고 케이스를 보면 일단 슛을 쏴야 득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마의 별을 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측해 보겠습니다.
강원승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승부. 저 느낌이 그렇다고 그러면 됐겠죠. 예, 두 팀 공격력이면 골문을 열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골이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네. 자, 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많은 관중이 A매치 못지않은 관중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저희는 5라운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